발로 쓴 칙칙한 계산은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좀 저희가 달라요. 예, 다르죠. 뭐가 다르죠? 팟캐스트 분들 듣는 분들한테는 차이가 없겠지만 네네. 오늘 얼굴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네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녹화와 함께 녹음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녹음부는 팟캐스트에 올리고 녹화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설은 원래 길게 안 하죠. 오늘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이피로 변호사님, 법무법인 콤파스 입법발전소에 계시는 이피로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네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예. 알고 보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변호사 서초동 요다. 현재는 여의도에서 요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발전소의 이피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요다는 왜? 요다는 굉장히 지혜로운 네, 그렇죠. 인물이죠. 예. 제 후배들이 스타워즈를 예,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인데 네. 후배들이 저한테 요다라고 제가 서초동에 이제 펌이 있으니까 네네. 요다라고 하길래 속으로는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닮아서 요다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두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예. 근데 법무법인 이름이 콤파스인데 이게 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저도 사실 왜 콤파스인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중심이 되자 뭐 이런 건가요? 대표 변호사님의 그 사모님께서 주어주셨는데 이제 뭔가 지향점을 알려주자 의뢰인들의 중심에. 네, 네. 네. 그래서 콤파스를 우리가 제대로 잡아서 가자 뭐 이런 취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입법발전소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입법발전소가 사실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연구소고요. 네. 저희 나라에서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혹은 정책을 제안하는 변호사 네. 집단은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 좀 이렇게 어리숙한 변호사들끼리 모여서 한번 젊고 창의적인 변호사. 좋은 뜻으로 그렇고 우리가 한번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정책이나 제안 혹은 입법 제안을 해보자. 네네.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모여서 올 10월 달에 여의도에 저희가 아주 큰 뜻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네, 좀 더 설명.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네. 그 법률을 검토하고 그리고 변호사분들에게 직접 맡기다 아니면 보좌관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짜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면 실제로 법조 사회에서 현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법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을 공부해 보자는 그렇죠. 취지인가 봐요.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이게 국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실 텐데 네. 법을 만드는 국회에 실제로 근무하는 변호사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실제로 네네네네. 정말 소수세요. 비싸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가져야 되고 균형성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지 못한 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떼법도 나오고. 네. 그러면 과연 그것을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재판부는 또 법이 이상하다, 국민들도 법이 이상하다는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예. 그럼 한번 그게 법조인들 시각에서 한번 균형 잡힌 법을 만들어 보자. 그래야 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발전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는 법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네.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이거를 법제화를 하려면은 네. 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으로 만들려면 그 자구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그렇죠. 재산이 오가고 네네네네. 누가 감옥에 가고 안 가고 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법도 이게 할 줄 아는 사람, 법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네네. 이걸 해야지 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변호사분들이 한다는 거는 일단 민간인 신분인데다가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현장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입법 제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제안의 효과가 훨씬 높죠. 왜냐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귀찮잖아요. 그냥 얘기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갖고 법 다 만들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개정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걸 만들 줄 아는 분이 갖다 주면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나가면 이제 편하니까. 예.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편하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피로 변호사님을 사실 모시게 된 거는 밥 먹다가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통칭해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비트코인은 법으로 뭐예요? 라고 물어본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얘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주제는 법으로 본 비트코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일단 법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투자하세요?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요새 뭐. 예, 이게 뭐 그래요? 이게 뭐 뭐다 많은 사회적 얘기나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핫한 아이템에 법조인들이 안 할 가능성은 없죠.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가 예. 네. 가즈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가즈아가 비트코인 아닙니까? 이거 당 대표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 돼버렸죠. 예, 투자보다는 투기라고 말하는 아니, 거. 투기라고 오늘 통칭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네. 그러면요, 입법발전소에서도 가상화폐 얘기 많이 하시죠? 그 전에 네. 변호사들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괜찮습니까? 제가 이게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네, 네. 주변에 사실은 주변에 예, 계신 주변에 계신 분, 제 주변에서는 이제 초창기에 네. 눈이 띄어서 네. 하신 분들은 빨라, 이제 빨라. 큰 돈을 만졌고 네. 시류의 틈타 네. 마치 그 작전주처럼 뛰어든 분들은 이제 지금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예. 작전주랑 똑같네요. 사실 아직까지는 작전주죠. 일단 지금. 예. 그러니까 주식들을 보시면 뭐 1년 전에 1,000원 하던 주식이 1년 사이에 뭐 300배가 오른다든가라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 저는 네, 그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입법발전소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상화폐도 지금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으로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분위기부터 네. 한쪽으로 쏠려요? 아니면 좀 되게 의견이 다양해요? 사실은 법조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라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네. 원칙적으로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법조인은 잘 몰라요. 법을 잘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네, 법만 알 뿐이에요. 이게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저희가 논의를 하기 시작한 계기는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비트코인 투자했어? 네. 왜? 그랬더니 형 이거 비트코인 핫한데 한번 투자 같이 하자. 제가 그랬어요. 야, 넌 블록체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네. 그랬더니 형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좀 좋은 기술 아니야? 네. 그럼 비트코인은 뭐야? 했더니 형 요새 그거 뭐 거래도 가능하고 더 좋잖아. 그래서 좋은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야 비트코인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투자하면 어떻게 해? 했더니 형 저한테 이런 거예요. 형 아니 뭐 그 도박 왜 하냐 그랬더니 네네. 지금 하는 말이 형 저기 강원랜드 가면 칩을 앞에 가면 여관도 가서 잘 수 있고 네네. 음식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매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럼 뭐 사실은 칩과 같은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말 잘했다. 네네. 이게 그래 그 강원랜드에 있는 칩과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카지노가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카지노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네. 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와 그러면서 그 카지노를 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카지노에 이 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 카지노에서 사용할 칩이 이 칩일 비트코인인 것 같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카지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비트코인을 내가 이 칩을 사두면 나중에 그 칩 거기 가서 미리 사두면 어마어마하게 유용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네네. 한 거죠.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 말이 맞다. 네. 근데 문제는 전제가 있다. 네. 그 카지노가 열린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러한 유사 카지노가 굉장히 많더라. 네. 또 하나는 그 카지노가 열렸을 때 그 칩을 써야 된다. 네. 다른 칩 쓰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음. 그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면 네가 산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 줬죠. 하지만 그 확률은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금융적으로 좀 네, 풀어드리면은 네네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블록체인 이제 가상화폐가 달러 화폐의 어떤 불안전성을 극복하면서 네. 실질적인 화폐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럼 진짜 그걸로 쓴다 치고 쓸 네. 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게 일단 1차 전제고 네네. 2차 전제는 그럼 가상화폐 시대가 됐을 때 비트코인을 쓸 것이냐 그렇죠. 네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상화폐가 제가 예전에 취재했을 때 공식적으로 나온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게 그냥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렇죠, 게 한 그렇죠. 195개 됐거든요. 네. 근데 아, 요새 한 최근에- 13,000개인가? 요새 한 13,000개 된대요. 네네. 그 13,000개 중에서도 하나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13,000개 카지노가 지금 건설 공사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그 카지노 가운데 무슨 카지노가 열릴지 몰라. 모르죠. 그 중에서 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네. 될 거라는 왜냐하면 보장도 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방송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은행들이 그 가상 블록체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유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기축통화, 그러니까 어떤 통화를 만들 때 그거를 가지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화폐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만 몇 개에 있는 비트코인을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 말씀을 변호사님이 비트코인의 개념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카지노의 개념으로. 네. 네, 카지노의 개념으로. 그리고 예. 그 사례들이 이제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그걸 냈었는데 그러면서 IBM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삼성이 니네가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싶어. 그러면 삼성에 맞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너희한테 제공할 테니 너희는 서비스 사용료를 내. 그리고 예를 들어 LG가 우리 또 블록체인 쓸랍니다. 그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플랫폼 만들어줄 테니 니네가 그걸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SDS에서는 그 본인들만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비트코인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예.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게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왠지 가치를 갖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그거 다 개소리고. 네. 왜 제가 아니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되게 다 개소리고 그냥 오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 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가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규정하자면 이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판례가 딱 하나 있어요. 판례가 있어요. 네, 판례가 하급심 판례인데 네.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게 성매매 업체에서 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은 거예요. 성매매 사이트에서. 네. 성매매 사이트가 잡혔는데 얘가 현금도 받았고 비트코인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그 현금이랑 비트코인을 몰수와 추징, 이제 몰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법원에. 몰수는 뭘 몰수하냐면 물건을 몰수해요. 범죄에 사용된 물건. 네.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검사가 봤을 때 물건이니까 요청을 했어요. 네네. 이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면 비트코인은 전자 문서로서 형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네.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 법원이 볼 때 비트코인은 전자 문서인 거예요, 그냥. 전자 문서가 뭐예요? 전자 문서. 워드죠. 워드죠, 워드 워드 파일. 파일? 예, 파일. 그냥 전자 파일. 비트코인이 파일. 제일 워드 쉽게. 파일과 비슷하게. 예, 그래서 그럼 가장 인식이 쉽게 되는 게 바로 게임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게임 아이템은 아데나. 아데나 0과 1로 숫자 우리가 볼 때 아데나는 이제 숫자가 올라가죠. 네네. 이제 천명검 이런 검도 막 사죠. 게임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네, 리니지에서. 사고 팔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검은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형상화 됐을 뿐이지 실제 존재하는 건 0과 1의 숫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워드 파일도 마찬가지고 전자 문서도 네. 마찬가지고 0과 1의 그래서 조합이니. 조합이니 네. 이것도 0과 1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럼 압수할 수 없다. 왜 몰수가 안 된다. 몰수가 안- 그럼 몰수가 안 되면 뭐가 되면 추징이 돼요. 돈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추징을 합니다. 그럼 몰수 추징을 좀 구분해 주세요. 몰수는 뭐냐면 재물, 네네. 형태가 존재하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고 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합니다. 네. 돈이니까. 네. 그럼 얼마 추징금 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추징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추징의 대상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물건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지 대해서도 측정할 가치가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어려운 네네. 어려운 말이네요.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곰곰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없다는 게 아니고 모르겠다. 결국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쵸. 일단 추징은 할 수 없다. 없다. 둘 다 못하는 없는- 거죠. 확실하게 없는지조차. 있으면 추징할 수 있지만. 네. 어.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형체가 존재하지 않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게 주로 뭐가 있냐면요. 네. 돌, 공기 요런 게 그런 대상이거든요. 돌은 형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이라든지. 그렇죠. 돌은 형체가 있죠. 주로 공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원은 비트코인과 공기는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을 뺏어갔어. 그렇죠. 저걸 추징해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실제 그래픽이 존재하고 모양 형태가 존재하고 뭐 파일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네네.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냉정히 법엔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냥 전자 파일이에요. 그 리니지의 아이템도 예. 추징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지금 사실은 쟁점이에요. 그게 아직 법적 결론이 안 났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여기서부터 가야 시작되는 되는 거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게 뭔지 없으니까 네네. 비교를 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거하고. 비트코인과 기존에 있는 거하고. 예를 네. 들어서 게임 아이템과 비트코인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똑같죠? 아니면은 우리가 쓰는 그 뭐 카드 포인트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그
상품권. 예. 그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비트코인의 실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한번 일단 그래요. 비교해 게임 볼게요. 아이템하고 제가 한번 비트코인을 좀 구별해 드릴게요. 네네. 법적으로만 볼게요. 예, 예. 일단 게임 아이템은 소유권이 네. 게임 회사에 있어요. 네, 내가 소유권이라는 게 있다. 예. 예. 제가 유료 결제를 하고 아이템을 제 캐릭터에 장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제 창고에 쌓았잖아요. 네네. 제 게 아니에요. 아, 게임 회사 다 거. 게임 회사 거예요. 네. 제가 2천만 원짜리 검을 들고 다니면서 몬스터를 사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게임 회사 거예요. 네. 그러면 거래는요. 민법상 타인물도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없지만 그렇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는 권한은 가능하죠. 있다. 네네네. 근데 지금 그 거래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명확하진 않아요. 과거에는 모두 다 불법이라고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덴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지금 명확한 법적 규제가 나와 있진 않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타인물 매매에 대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법적으로는 네. 일단 거래는 되죠. 소유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소유권 거래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자체는 그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죠. 그걸 그 게임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소유권이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소유권이 되려면 이게 물권적 성격을 띠고 있어야 돼요. 또 그건 어렵네요. 뭐예요? 네, 네. 물권적 해서, 성격이 아니고 물권적 성격? 물권이라고 네.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민법에서 물권의 편에서 네네. 이제 뭐 물건은 유체 동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네네.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땅, 건물,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집, 차 이런 건 다 소유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근데 공기 소유 못 하잖아요. 네. 재밌는 건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뭐 산소 예. 통에 넣어갖고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팔 수 있는 거죠. 소유는 못 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팔 수 있는데 예, 소유를 할 수 소유는- 없다. 그러니까 왜 흔히 소유하지 않고 판다. 여기서 그건 엄청난 공매도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손익임선달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본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를 가능하다는 것과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합법화돼 있다. 는 오해를 많이 하고 법적으로 있어요. 제도화돼 있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네. 거죠. 그렇지 않다. 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뒤에서 설명 자세히 하겠지만 미국도 비트코인 그냥 선물 거래 가능해졌잖아요. 네네. 상품으로 봐요, 물건으로 봐요. 네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게임 아이템과 같은 실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소유권이 있느냐를 떠나서 거래가 가능한 것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네. 게임 아이템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법적 정의가 완벽하게 내려진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게임 아이템이라는 것은 0과 1의 숫자로 된 전자문서이고 그 전자문서는 게임 회사의 소유라는 거죠. 전부 다가. 네네네. 예. 독자적으로 그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너무 어려워지나? 근데 어쨌든 네네. 그렇게 네. 소유권이라는 것 정도는 있다. 네, 있죠. 저는 아데나하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게임 아이템이 있으면 재미라도 있지. 네. 비트코인은 재미도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효용이 없어. 효용이. 네네. 게임 아이템은 있으면 자기가 재미라는 효용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갖고 있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도박하는 자랑- 짜릿한 재미가 있긴 하지만 자랑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의 효용이 아니라 네. 그걸 이제 실제로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 근데 비트코인은 그것도 없는데 없죠. 라는 생각이 이거는 뭐 법적인 건 아니고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사이버머니라든지 포인트 이런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버머니나 포인트는 그 기업이 그 지불에 대한 보증을 하죠. 기본적으로. 아. 내가 예를 들어 네. 무슨 포인트를 쓰고 싶다. 네. 그러면 그 포인트는 내가 쓰는 포인트지만 실제로는 이 포인트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제3자와의 거래 계약에 따라서 네네. 우리가 이 사람한테 준 포인트는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상호 계약을 통해서 그렇죠. 협정을 맺었고 네네. 그 협정의 범위 내에서 내 포인트는 음. 오로지 나한테 소유권이 유보됐다라는 표현도 좀 어렵지만 그 계약 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소비자고 제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권순우 기자 가게에다가 냈어요. 네. 그러면 이 내가 낸 포인트에 대한 금액을 카드사, 네. 이피루 카드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피루 카드사가 나 안 줄래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포인트라는 것은 네. 실체가 없다면. 네. 근데 이피루 카드사가 보증을 해서 내가 현금을 가맹점에게 주는 것이니 그렇죠. 그 정도의 그런 개념이 되는 보증을 거죠.
카드사가 선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이 누군가 보증을 예. 서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있다. 예.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하시면 뭐냐면 카드가 포인트가 소멸하잖아요. 네네. 예, 예. 우리가 흔히 포인트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거면 소멸 못 시키죠. 그렇죠. 근데 소멸시키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포인트는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사용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해요. 아 그럼 포인트도 내 게 아니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게 맞죠. 두 가지네. 하나는 네네. 지급 보증이 들어간다는 거. 네네. 예.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사용 권한. 사용 권한이 있는데 그 사용 권한이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아니라 예, 예.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와 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 간의 네. 계약에 의해서 되는 거죠. 아. 그거를 이제 그럼 비트코인에 적용시키면요. 비트코인은 비교해야 그러니까 되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사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주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준 쪽에서는 네. 이게 지불 수단이라고 보증해 주지 않아요. 없죠. 예, 그냥 네.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래에 의해서 현금화를 할 수는 네. 있지만 네네. 예를 들어 만든 그 사토시 네. 아저씨한테 가고 네.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네, 바꿔주세요. 그러면 예. 너도 나 문제를 찾아왔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피자집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줘요. 내가 피자를 먹었어요. 네. 근데 받은 피자집이 비트코인이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토시 아저씨한테 가서 야 너 이거 네가 줬잖아. 그럼 나 이거 다시 돌려줘. 안 되는 사토시 거죠. 아저씨는 난 그거를 지불 수단을 준 적이 없어. 어. 그냥 얘들이 받아간 거야. 네네. 다 되는 거죠. 네. 어렵다. 예. 아,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첫 번째 아이템은 소유권이 일단 게임 회사에게 있었던 그렇죠. 거, 소유권의 차이가 있었다는 예. 거, 그리고 포인트를 비롯한 우리가 그러니까 포인트를 사이버머니. 비롯한 아무튼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네. 수단들은 적어도 지급 보증 수단이 있다는 있다는 거. 거죠. 예. 비트코인은 두 가지 다 없다는 없다는 거. 거죠. 여기서 이제 필살기 필살기. 돈과의 비트코인의 차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돈은 이제 화폐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급 보증의 일종이죠. 국가가 증명을 해준 거죠. 이 돈은 가치가 있어. 그러네요. 네. 정부가 보증한 정부가 가치가 있다고 부여해 준 거죠. 네네. 종이 쪼가리에다가. 네. 그 차라리 그 동전들은 그 굴이나 이게 가치가 있는데 지폐는 그 오히려-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네네. 계좌에 찍혀 있는 거는 잉크 외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돈에 대해서는 정부가 네. 권한을 부여한 거죠. 이 돈은 이만한 가치가 있어. 두 가지죠. 사회적 합의가 있고 네네. 정부가 그렇게 쓰게끔 법으로 제정해 준 거죠. 네. 그게 화폐고. 아. 예. 그러니까 화폐 개념에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화폐를 정부의 지급 보증이라고 정말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깔끔한데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화폐를. 왜냐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저기 은행으로 주면은 네네. 은행은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급준비금 기준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신용을 창출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만든 적이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급 보증이 없으면은 뭐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 버리는 네. 꼴이 돼 갖고 아. 그 은행이 보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네네. 그 쉽게 생각하면 정부가 없어지면 네. 국가가 없어지면 그 나라의 돈은 가치가 없어지죠.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런. 그렇죠. 그게 화폐의 개념이죠.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이걸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네. 오로지 시장 가치,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로지 시장에서 사인 간에 그냥 만들어낸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금과 비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이라는 그쵸. 것도 누군가 지급 보증을 서주는 것은 예전에 이제 금태환 그때 네, 네. 그 당시에는 금태환이었기 때문에 물론 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중앙은행들이 섰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죠. 물론 역사가 그 지급 보증이 있었다는 역사는 좀 다르지만 네. 지금은 누구나 금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그렇죠. 부여된 거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도 누구나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가치가 있는 거죠. 금과 같은 가치를 네, 줄수 있는 있는 거죠.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뭐 이제 법적인 정의에서 좀 넘어가서 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예. 처음에는 그 사이버금이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화폐 개념으로 보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금과 같은 상품 개념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네.
또 그럼 금이랑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죠.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사실 돌덩이에 불과한데 우리는 거기에다 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네. 사회적 합의나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가치를 부여한 거죠. 와이프한테 선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저는 잘 안 해서 예. 어우. 네, 네. 저희는 굉장히 쿨한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예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도 역시 그럼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 제가 이제 집에 갔어요. 네. 그때 저희 집 뒷산에 저희 집 산이죠. 네. 이상한 광물이 나온 거예요. 오. 네. 이게 처음 본 광물이에요. 맞지.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막 어떤 학자가 이제 오더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광물이라고 예, 예. 나중에 미래 세대에 네네. 이게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갈 광물이 될 거라고 네.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슈퍼맨에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이걸 가지면 뭐 어마어마하다. 크로 뭐 예. 네,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근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서 모든 막 외국인들이 오더니 저한테 뭐 금덩어리 돌덩어리 하나를 막 네네. 뭐 1조에 팔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웬 떡이지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 논문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겠어요?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일이 생각나요. 한 몇 년 전쯤에 우주에서 떨어진 혜성 찾는다고 맞아, 돌아다니셨던 맞아. 분들 운석. 굉장히 많죠. 네, 운석 운석 찾는다고. 찾는다고. 응. 그래서 실제로 발견됐던 운석 가운데 몇 가지는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분들 지금 뭐 하실까요? 그 저기는 좀 어떨까요? 그 옛날에 네덜란드 튤립 버블 때 네, 네, 네. 그때 이제 튤립 그 구근이잖아요. 뿌리 네, 네. 이게 양파같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비싼 구근인데 네, 네, 선생님 네. 양파같이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삶아 먹고 이제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얘가 지금 나의 뭐 100억짜리 네, 구근을 네. 얘가 삶아 먹었다. 네. 100억을 나한테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재판부가 보더니 이 양파랑 뭐가 다르냐? 양파값 줘라.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양파값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정의를 하는 바람에 튤립 버블이 꺼졌다 이런 네. 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그거 사기더라. 그러면 그럴싸한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저희 집 뒷산에 돌은 물체라도 있죠. 그렇게 던져서 누굴 네, 때리기도 때릴 수도 있고 혹은 거기다 뭐 이제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네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무형물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 이조 앵커 그거 기억나요? 뭐요? 우리 옛날에 그 호모데우스. 호모데우스. 호모데우스에 나온 것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그러니까 뭐 유일한 네네. 장점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렇죠. 가치를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통화가 대표적이죠. 예. 분명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기업도 그래요. 기업이라는 건 없잖아요. 법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런 네. 개념인데 비트코인도 되게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없는 인간만이 할 수 것인데 있는. 그러니까 걔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다. 네. 저는 좀 더 나갔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종교 아닌가. 종교요? 예, 그냥 신인 거죠. 비트코인은 신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신은 어마어마한 신이 될 거야.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전 그렇게 인식해도 되지 않나. 사실 여기서 이쯤에서 종교인들이 기분 나쁘겠는데.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없어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아니, 여러분 변호사님 네, 앞으로 그렇죠. 잘라주세요. 예. 꼬리 자르기. 예. 이쯤에서 사실 입법발전소나 아니면 주변 변호사분들하고도 논의를 하면서 분명 반대 근거를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거는 거의 실체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지급 보증도 없고 0101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 근거는 뭐가 있어요? 반대 근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진짜 현실화됐을 때 네네. 비트코인이 그것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네. 그것은 진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와 네. 또 하나는 실제로 비트코인이 그 재화를 구입하는데 도구로서 사용된 적이 있다. 네. 세 번째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실제 거래가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네. 라는 세 가지를 근거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세 가지 근거 다 네. 그냥 근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붙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셋 다 다시 말하면 냉정히 말하면 근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네. 그건 뭐 아까 카지노 때 네. 저희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구매가 이루어진 적이 네네. 있다.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앞서가시는 분들이 일종의 퍼니 개념으로 할 네네. 수 있죠. 네, 그건 뭐 그렇죠. 그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사회나 국가 단위로 이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 합의가 있어야 네네. 되잖아요. 예. 그건 저는 없다고 봐요. 앞으로 있기도 어렵고. 근데 세 번째는 외국에서 그거를 법제화했다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 좀 이야기 깊이 해볼까요? 예, 법제화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먼저 일본부터 가장 관심 있는 게 일본에서 일본이니까. 법제화라고 지칭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법제화됐다는 게 정확하게 일본법 이름인데 재정경제법인가라는 법에서 네. 이게 뭐냐면 화폐를 정의하는 법이에요. 네. 화폐와 그 화폐 유사의 거래 수단들을 정의하는데 네네. 그 거래 유사 수단에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들어갔어요. 문구로? 예, 문구로. 그럼 된 거잖아요.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래 유사 물품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법제화된 거죠. 그러니까 법에는 들어갔죠, 일단. 네네. 그러니까 법제화라는 개념을 어떤 법에든 들어가 있으면 법제화죠. 형법에 들어가 있어도 메스암페타민 형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마약류. 아, 네네. 법제화된 거죠. 그렇다고 그렇지. 마약이라는 실체를 인정한 거죠. 마약을 내가 네. 사고 파는 그거 게 없죠. 예, 그게 범죄죠. 예, 범죄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재정경제법에 화폐의 거래 수단의 일종으로 들어갔으니 이거 합법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은 역사가 있어요. 일본의 거래소가 한번 네. 해킹당해서 털려서 마운트콕. 마운트콕. 바로 파산해 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얘네가 파산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비자들 일반인 국민들이 거기다가 거래소에 매치했던 금원들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그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영원히 그거를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했냐면 이걸로 거래는 가능할 수 있다. 즉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네. 니들이 이걸 갖고 거래하는 건 우리가 일단은 그래 괜찮아 라고 한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으로 사고 팔든 뭐 조개 껍데기로 사고 팔든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조개 껍데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래 자체를. 우리 집 개똥을 권순우 기자에게 팔겠다. 예. 이거 인정은 할게. 그렇죠. 그걸도 약에 쓰려면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개똥 중에도 어마어마한 성분이 발견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개념으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에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거래 수단으로 인정했으니까 합법화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네네. 또 하나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네. 예.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실 이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블록체인 기술이나 핀테크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최소한 10년을 앞서 있어요. 네네. 이미 10년 전에 이거를 준비해 온 나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거를 같게 보시면 안 돼요. 네네. 예. 그럼 미국은 뭐냐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간단하게 봐요. 이거는 그 물건으로 봐요. 물건이다. 물건이다. 그럼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물건이다. 예. 물건은 맞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법제에서 물건으로 보는 건 그럼 소유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그래요. 같아요. 좀 일단은 다른 문제. 알겠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네. 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선물 거래가 가능해지죠. 예. 그러니까 선물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우리도 지금 거래하고 있잖아요. 네.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공기를 팔든 물을 팔든 뭐를 팔든 파는 물건이면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경제 법제상 일단 팔고 있으면 물건으로 봐요. 네. 나중에 어떻게 규제할지 모르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예, 얘기죠. 이게 예.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아서요. 그게 정말 이게 법이 이래서 맨날 법조인들이 이렇게 TV 나오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이거를 재밌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개똥으로 갈게요. 네네. 개똥을 우리가 사고 팔아요.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사람들이 개똥에 대한 효용성을 인정해서 네. 개똥을 막 사고 팔아요. 네. 그럼 미국 선물거래에서는 개똥도 선물로 봐요. 그렇죠. 그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실체가 있냐 없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네. 왜냐하면 이게 그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니까 근데 네.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네.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곳이 있고 네. 그러면 법제화를 한다는 얘기가 문구에다가 가상화폐 이걸 법에서 써놓자는 얘기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법제화를 한다는 의미가 비트코인의 실체를 그냥 거래되고 있는 현상이니까 네네. 그럼 뭘 법제화하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래소를 인가제로 하자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거를 처벌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비트코인의 어떤 그 거래의 룰을 만들자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좀 어떤 갈래로 좀 법제화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이게 법제화 개념이 지금 정부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제 금융 위쪽. 예. 네. 금융 위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네, 거요? 그러니까 이제 저 관련 부처 쪽, 그러니까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부처 쪽이나 금융거래 쪽에서는 일단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거래 자체는 거래 수단 정도까지. 는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서 파생된 부분이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게 잘못 규제를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네. 취지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개념보다는 네. 실제로는 이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발전을 우리가 좀 더 선도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 쪽에서는 그럼 뭐라고 세금을 매길까? 네. 라는 뭐만 측면에서 하면 세금 보는 매긴다고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게 부가세 대상이냐, 양도소득세 대상이냐, 소득세 대상이냐, 네네. 요 세 개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이것도 네. 좀 전문적인 거여서 뭘 해야 되냐라고 논의를 하고 있고 요거를 어디다 던지냐면 법무부에 던진 거예요. 네네. 그럼 뭐라고 법무부에서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 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세 개가 다르니까. 근데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주 쿨하게 야 이거 거래소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특별법 만들어서 거래 자체 금지시킬 거야? 라고 답변을 던진 거예요. 화끈하네. 네. 그 말은 아예 그 못하게 하겠다는 네, 거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금도 걷지 마. 네, 걷지 마. 세금도 걷지 마. 이거는 거래 이건- 대상이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법무부는 뭐라고 보냐면 이 법무부는 쉽게 말해서 검찰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네네. 보냐면 이거는 자금 세탁의 불법 자금의 세탁의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거 아니면 유사수신 다단계. 도박. 예. 네네. 네, 요 정도 도박, 요 정도 수준의 거래라고 봐요. 이거를 뭔가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법무부가 사실은 굉장히 강경해요. 네. 그래서 조만간 모두 금지시킬 수 있지도 않을까. 그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요. 근데 제가 취재한 내용에서는 일단 이 논의를 할 때 이제 일단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금융위였어요. 그죠. 금융위였는데 금융위에서 그러니까 아까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저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은 금융위는 이 논의에서 빠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금융위가 끼는 순간 금융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금융으로 보게 되면은 파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생기는데 네. 그게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소를 만들자 그러면은 자본시장법 네, 문제. 네.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포인트 네.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또 그 선결제 카드 뭐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네, 받아요. 네. 여전법에 또 영향을 받게 네. 되고 그렇다고 이걸 거래소를 만들면은 그럼 거래 룰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불공정 거래 감시라든지 이런 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게 돼요. 네. 그러고서 나서 모든 책임을 금융이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융은 이거 자체를 안 하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게 어디로 튀었냐? 야,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전기 신호 아니냐?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라 이거. 이거 전자신호 아니냐? 전자신호. 네. 그러니까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실제로 그 비트코인 거래소가 전기통신법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인터넷 상거래 업체 같이. 그러니까 전기를 끊어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법무부에서는 야 이거 사기 아니면 도박이다 네. 이거. 그리고 네네. 유사수신은 어디로 또 걸리냐면은 그 저기 공정거래위원회. 네. 여기 공정위가 아니라 이거 유사시니까 이러다 법무부가 저는 총대를 맸다라기보다 네. 결론을 못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잡았으니까 법무부로 네. 간 게 아닌가. 그렇죠. 범정부적으로 봤을 때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거 그냥 못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못하게 하려면 뭘로 못하게 할래? 네. 잡아넣어. 그러니까 법무부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즘 가상화폐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 좀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일단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제 정부 쪽에서도 그 통화패권을 쥐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보증한 통화를 사용하십시오가 돼야 되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넘기진 않을 텐데 그 지급결제 수단을.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씩 가상 통화를 이용해서 거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하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숨어 들어가게 되는 음성화되는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떻게든 이건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법적으로 단순히 그 금지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은 하지 않되 세금은 거둘 수 있는 방향을 좀 법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어떤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방향성? 이게 그래서 조금 두 가지 제가 좀 이제 하나는 진지한 얘기고 하나는 복잡한 얘기인데 진지한 얘기를 하면 둘 다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네, 진지한 중요한- 방송이에요, 지금. 중요한 예. 거니까. 정통 경제 네. 팟캐스트, 시간 경제.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좀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좀 네. 진지한 얘기를 하면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그 안에서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개념이 네. 사실 탈중앙정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이 블록체인 기술 내에서는 세금 걷는 게 거의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논의 단계까지 아직 못 나갔어요. 네. 어느 나라도.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 중앙은행을 부정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그럼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네. 유니버스 음. 지구 정부가 네,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실용화된다는 것은 대단히적으로 실용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세금을 벗어나는 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허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블록체인 기술이 말씀하신 대로 각 기업 내나 동종 업계 내에서 예. 이게 암호화된 문서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비트코인이 그런 암호를 거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네. 실제 화폐나 무슨 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뭐 국가적이 됐든 도시가 됐든 우주적인 뭐 지구적인 거가 됐든 간에 그런 시스템이 블록체인이 완성이 돼서 상용화될 거다라는 것은 네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기 전까지는 어려운 게 아닌가. 자동차 날아다녀도 안 될 것 예. 같은데. 지구 정부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네네.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논의까지 아직 못 갔어요. 네네. 뭐 그게- 외계인이 와서 뭐. 그렇죠. 그거 거기까지 하는 가야 걸로 하자. 이게 뭐 얘기가 되는 건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제가 그런 걸 내다보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유슬리스 쓸모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 논의는 뭐 모두가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오고 진지한 얘기.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복잡한 네. 얘기는 뭐냐면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 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도박은 불법이죠. 네. 도박하면 세금 내십니까? 안 내죠. 내요. 아 근데 카지노 가면 세금 내잖아요. 카지노는 내죠. 그 불법이 정부- 아니잖아요. 불법이 아니죠. 정부 사업이잖아요. 불법 도박은 세금을 안 안 내고. 내죠. 예, 합법 도박은 우리가 세금을 모두 내고. 불법 도박은 세금이 안 낸다고 알고 있어요. 네. 불법 근데 도박에서 세금 내면 감옥 가잖아요. 그렇죠. 저 도박했어요. 재밌는 네, 거. 구세청 가서 네. 저 어제 도박해서 그렇죠. 100만 원 땄어요. 네. 세금 10% 낼게요. 아, 그러면 경찰서로 가세요. 네. 너무 재밌는 게요. 네. 불법 도박업자가 잡혔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 도박한 거래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다 대고 국세청이 세금을 때렸어요. 묘하네. 세금 때려요. 네. 세금 때리고 이제 국세기본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네네.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도박은 불법이지만 도박을 거래해서 발생한 수익은 납세 대상이라고 봤어요. 아. 다시 말해서 네. 이 가상화폐를 우리가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데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납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불법으로 네. 규정한다 아, 하더라도. 불법으로 하더라도. 규정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다만 불법이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거래될 것이고 그렇죠. 음성적으로 거래된 수익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다음 문제지만 그렇죠. 결국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것도 납세 대상은 맞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납세 대상을 잡느냐는 네네. 것은 사실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네요. 예를 들어 아.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마약, 메스암페타민은 네네. 네. 거래를 하던 거래의 수익이 발생하던 전혀 납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는 물건 자체가 거래가 불가능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거래하는 행위, 소유하는 행위, 그거로 수익을 발생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규정해 두고 있어요. 이거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게 성매매가 그래요. 성매매는 네네. 성매매하는 행위, 그걸로 이익을 받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어요. 다만 추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돼요? 추징의 어. 대상이 되는 아, 거죠. 추징의 대상. 그렇죠. 아 그러면 이 거래가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과세와는 그러니까 네. 수익에 대한 과세와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그렇죠. 하나 예. 만약에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된다면 그것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추징 몰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형법상 추징의 대상이고 네. 납세의 문제로 갔을 때 사람들이 흔히 납세 문제가 나오니까 합법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금은 내더라도 불법이다 이렇게 될 수가 그렇게 될 있는 수 거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은 요 수익 내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요 수익은 합법이 되는 거죠 또. 예, 이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어서 복잡한 근데 부분이어서 어렵긴 하지만 예. 좀 감은 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그 세금에 대한 납부 논의를 한다고 해서 그 시그널이 이게 합법이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충분히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납세는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런 얘기 사실 그 비트코인 세금 얘기도 못하게 하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거 가지고 세금을 걷어갖고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것보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이게 맞아요. 뭔가 불안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못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못하게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게 또 법제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그 변호사님은 만약에 법제화를 한다면 어떤 식의 법제화가 가능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투명화를 하기 위해서 뭐 FATF 대상,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법 네. 대상으로 넣든지 아니면은 거래소를 규정해 갖고 투자자들이 거기서 거래소가 먹고 튀고 막 이런 거 못하게 네네. 거래소를 안전하게 인가받은 애들만 할 수 있게 거래소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네. 그 거래에서 이제 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조직을 만드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못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변호사님은 이거에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얘기하면 제가 아무래도 그 뭐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저는 거래 자체를 합법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거래 자체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뭐까지 불법으로 한다면 이거는 헌법상 뭐 사적 원칙의 원칙에 따라서 뭐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래소를 못 두게 한다. 거래를 매개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불법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사고 권순우 파는 기자한테 건, 예. 팔게요 이건 되나? 그러니까 예, 그거를 그 거래하는 매개하는- 매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이게 왜냐하면 물론 모든 걸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긴 한데 그 원칙에 의해서 정말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네네. 입법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본다면 예. 저는 거래소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태도가 네네. 전 적절한 방향이 아닌가, 현실적이지 않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방송하면서 블록체인 협회 대표님 뭐만 하면 협회야. 저희 그 출처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왜 출처를 안 밝히려고 그랬냐면 뭐 나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분의 동의를 안 얻었기 때문에 좀 안 밝히려고 했는데 아무튼 자 그분 관계자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B2C 그러니까 내가 가맹점에 가서 비트코인을 내고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맹점 가서 물건을 사고 뭐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핸드폰을 사고 이런 것보다는 B2B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뭐 해운사와 해운사끼리 어차피 이제 보안도 강화되어 있고 그 물류 운송 내역들도 잘 보관이 되잖아요. 여러 군데 보관이 되고 그런 식으로 B2B로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좀 핑계처럼 보이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래 안 해도 그들 블록체인 기술 이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해운사, 그러니까 그래 머스크랑 한진해운이 지금 이제 거래를 하면서 블록체인을 썼어요. 그들이 네,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한진해운은 없어졌습니다. 현대상선으로 합시다. 현대상선 죄송해요. 아유 너무 이뻐요. 현대상선하고 머스크랑 지금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물류를 뭐 내역들을 다 분산 보관을 하고 보안도 철저히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래를 다 전자 가상화폐로 다 했어요. 그 가상화폐 내가 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먼 미래에 우주의 길을 모아서 카지노가 열리면 카지노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는 그게 비트코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건 비트코인이 아닌 거죠. 이더리움도 아니고 라이트코인도 아니고 보스코인도 아닌 그들만의 무슨 코인이 되겠죠. 그럼 그 코인을 내가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일까?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일까에 대한 회의감이 들면서 내가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않는다고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발전을 진짜 저해하게 될까로 저는 생각이 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생각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현재 가장 지금 현재 쓰이는 게 뭐냐면 외환 거래랑 네네. 이 보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외환 거래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신한 퓨처스랩에서 멘토 변호를 하면서 스트리밍. 네, 스트리밍. 예. 네. 그 스트리밍 저 심사했거든요. 아. 그 심사하면서 이렇게 본 게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네. 주로 설명하는 게 외환 거래 아니면 보안에 대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찾아봤더니 블록체인이라는 게 외환 거래나 뭐 보안이나 그 동종 유사 기업들 간의 거래 관계에서는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네네. 예. 예, 보안성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개념 혹은 재화 개념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전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상상력이 풍부한, 이제 물론 법대생이라 상상력이 없어서 그런데 상상력이 풍부한 이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 그런 기술 쪽의 분들은 네네. 그런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거긴 한데 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라는 게서 전 부정적으로 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외환 송금에서 비트코인 쪽을 이제 허용을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뭐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건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이제 같이 나눴던 얘기라 이게 그 외환 송금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간도 예. 오래 걸리고 네네네.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자금 세탁법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외환 송금을 좀 쉽게 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그게 만들어진 것도 네, 괜찮은 맞죠. 취지고 네. 실제로 인정이 저는 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 뭐 미국은행이고 변호사님이 한국은행이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돈을 그 비트코인으로 보내요. 네네. 그럼 미국은행에서 그 돈을 이제 이조 앵커한테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같다는 거를 인정해가지고 그럼 이걸 내가 돈을 보낸 거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들이 보장을 한다고 은행들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권순우 기자가 미국은행에서 예, 예. 한국은행을 통해 저한테 돈을 보냈으면 예, 예. 실제로 지금 당장 배를 타고 그 돈을 싣고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차례들의 거래를 일제히 정산을 한 다음에 예. 그 남는 차익만큼만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환칙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미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돈을 보낼 때 이거를 종이에다가 내 1,000만 원짜리 보증서를 들고 가서 네. 그 배를 타고 가고 여기다 주고, 네. 그럼 이 보증서를 가지고 돈을 꺼내주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전산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네. 지금처럼 스위프트 글로벌 결제은행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보내는지 우리가 규제하지 않겠다. 근데 어쨌든 그 돈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이 보낸 시그널이 아니라 네네. 돈에 대해서는 어차피 은행이 보증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가능하죠. 은행들끼리 똥 10개를 보내든 종이를 보내든 그렇죠. 비트코인을 보내든 이거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그렇죠. 방침이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결제가 되지 않느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외환송금 비트코인이 쪽은 아니어도 되는 거다. 상관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결제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네네. 정도로 열어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외환송금도 되면 돈 아니냐라고 네. 보기에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가 기업들 간에 합의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든 예. 말씀대로 개똥을 왔다 갔다 하든 정부는 각국의 정부는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으니까 나름. 예, 예.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말씀. 예,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입법 발전소니까 법안 하나 발의하시죠. 저 이거를 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한 적은 있어요. 네. 실제로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것이냐라는 했을 때 정말 법조인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법무부가 내놓은 그 규제 그 거래소 하지 마. 거래 금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도 머릿속에. 하지 마. 예. 아무것도 하지 마. 니들 일단 이거 실체 나올 때까지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이 마인드 이상은 법조인들 머리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논의해본 결과, 네. 변호사님도 논의해본 결과 일단 법무부에서 나온 것이 가장 그래도 지금은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보호 측면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네. 두 가지 이슈가 부딪히는데 비트코인 규제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체가 없는 미래 산업에 대한 실체를 법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우려예요. 네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다 터지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 아니냐라는 네네. 우려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법적인 규제의 실체를 인정하자라는 논의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지금 걱정되는 거는 이거 터지면 어떡하냐.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책임론이거든요. 이거 그러면 우리 뭐 손해 보고서 정부는 뭐 하냐, 뭐 아니면은 물론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네. 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면 금융 위험으로 전이가 되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 이런 네.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그럼 막자. 어떻게 막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실명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소를 규정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거의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걸 뭐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간접 규제 방식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못하게 하는 그렇죠.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아예 못하게 하자니 이게 되게 껄쩍지근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한다는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네. 이미 나타나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원래는 가만히 두는 거예요.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니네가 알아서 하고 터지는 건 니네가 터지는 거고 이건 법적인 실체도 없고 니네는 투자자도 선량한 투자자도 아니니까 보호받을 가치도 없고 네. 그냥 하다 망해서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가지아 앱 아세요? 가지아 앱? 아니요? 한강의 수온을 체크해주는 가지아 앱이라고. 네. 가지아 앱에 이제 그 보면은 한강의 수온이 나옵니다. 아, 오늘은 빠지면 죽겠다. 아 오늘 춥겠다. 그런 오늘은 앱인데, 네.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자살을 하든 말든 우리 신경 안 쓰겠다. 사실은 이게 제일 적절하기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실체가 가치가 없으니까 네.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니네 맘대로 하고 니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규모가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니까 그냥 아예 못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왜 못하게 하냐? 라고 얘기하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 네. 그렇죠. 사적거래니까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이제 간접 규제 얘기를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의 또 이렇게 화끈하신 법무부에서는 도박이라고 하고 잡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진짜 이게 그러니까 목표가 네네. 정부가 가상화폐를 대하는 목표가 이거를 그 이른바 투자자 보호란 말도 쓰고 싶지도 않은데 네네. 어쨌든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손실을 막기 위해 못하게 하려 그러는 거라면은 네. 그냥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뭐 이거를 거래소가 망할 수 있으니까 거래소 규제를 만들고 뭐 그러다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뭐 작정꾼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규제해 주세요? 누가 하래? 사실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규모가 계속 커져갖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입법부라든지 정부가 가만히 둘 수가 없게 되고 맞아요. 규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게 예를 들어 막았는데 비트코인이 1,000만 원에서 1억이 됐다. 네. 정보 못하게 해갖고 내 1,000만 원어치 있었는데 네. 니네가 가만히 냅두기만 하면 제가 10배가 되는데 우리 정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 이게 되게 뻘쭘하거든요. 버블입니다. 그러면 버블은 떴을 때까지 버블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현실론 실제로 이게 현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 대부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상향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은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르고 있잖아요. 네. 왜 못하게 해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자. 네. 뭐 이게 참 이게 항상 저희 법조인들이 이게 이런 데 나오면 어려운 게 오르고 있어요. 엄청나죠. 네. 근데 제가 반문할게요. 한번 떨어진 적 폭락한 적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아, 주말 주식도 사이- 떨어집니다. 네, 네. 떨어지죠. 예. 그럼 주식은요.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네. 주식은 주권은 주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식의 금액이라는 것은 내가 네. 그 회사의 주주가 돼서 주권을 해서 의사권을 행사하고 내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다 가치를 준 거예요. 네. 그게 우선주는 없는데 그렇게 하죠. 근데 예, 예. 그것도 차이 좀 말씀드릴게요. 예. 해외에서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를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전자지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권과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자지갑에 있는 나의 비트코인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부분 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건 거래소가 갖고 있는 전자지갑에 네. 있는 비트코인을 갖고 네. 저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계좌에다 돈 넣고 거기서 정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주권이 없는 거.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전자지갑 내에 들어있는 그 비트코인이 네.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들어있을 뿐이지 그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거나 네.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냥 전자지갑이라는 전자문서 속에 네. 비트코인이라는 전자문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예. 개념상으로는 그렇죠. 그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랠리와 비트코인의 랠리를 저는 동가치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오르내리고 물론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네.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에 등락해서 등락이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숫자는 정해져 있고 예. 근데 저는 또 하나 의문인 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이 전체 비트코인의 몇 프로까지
생각해도 의문이에요. 한 전 20, 한 5% 정도. 뭐 10몇 퍼센트 아직 네. 정확한 예, 수는 없으나 굉장히 그 정도 조그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갖고 서로 그냥 값을 올려서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단지 그것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치가 오른다는 것만으로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무형의 물건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지켜본다? 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그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제어를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 합법인 나라도 많아요. 예. 마리화나? 네네. 예, 대마초, 대마초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왜 그 나라는 합법화이고 우리는 불법이에요? 라는 합법과 불법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현상이 존재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없냐의 문제로 다시 다가가야 되거든요. 아, 이게 우리 인간의- 나라에서. 예. 이게 인간의 영향이에요.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합법과 불법도 우리가 합법이라고 믿으면 그게 합법인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 믿으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데 현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이걸 관심 있는 분들의 시각은 네.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오르고 있다라는 현상에 가치를 부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가 착오나 오인의 결과라면 예. 그 착오나 오인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봐요. 음. 그거를 주지 않으면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야 블록체인은 이런 거고 비트코인은 이런 건데 우리가 분명히 말해줬다. 이거 가치 없다고 볼 수 있다. 네. 가치가 없을 수 있어. 너희들이 이거를 2천만 원 주고 사고 있는데 이게 0원일 수도 있어. 네네. 라는 시그널을 먼저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은 좋은데 네.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시그널을 안 줬잖아요, 일단. 현재는 정부가 그런 시그널을 안 줬다고 봐요, 저는. 아니 뭐 많이 해요. 예. 뭐 브리핑 해가지고 이거 위험합니다. 예.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법무부에서 하지 마라고 나오는 게 위험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게 좀 막말로 하자면 네. 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네네. 법으로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네. 쓰면 그냥 하지 않은 거야. 이게 뭐 미래의 성장. 아휴 됐고 하지 마. 예. 그냥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결정한다는 게.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좋은 거야. 우리가 볼 땐 안 돼, 이거 위험해. 이거예요, 그냥. 네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조금 더 정부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지금의 이 사회적 분위기가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청탁금지법 만들었을 때랑 비슷하다고 봐요. 청탁금지법 만들었을 때 김영란법이죠. 네네. 막 만들었을 때 이게 뭐냐,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막 어마어마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선 뒤늦게 정부가 TF 만들어서 정리했잖아요. 네네. 예.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지만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이 그때랑 비슷하다고 보는 게 김영란법 만들기 전에 정부가 먼저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이 법이 무슨 법이다, 어떻게 될 거다, 니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야, 네. 우리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 거야. 자, 니들 시그널 줬으니까 우리 법을 만든다. 네네. 법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 만들어 놓고 뒤에서 설명을 막 붙였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 해석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지금 예. 판례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 법에 정부가 설명했던 거랑은 달라요. 그게 판사님들도 별로 안 좋아해.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먼저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니들이 뭐에다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듣고도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규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런 설명 없이 일단 규제 정책으로 먼저 포커스를 잡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난 요소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이야기 혹시 예, 예. 권순우 기자 또 아니요. 네. 이렇게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 해서. 혹시 준비했는데 못 하신 이야기라든지. 제가 오늘 뭐 준비했는데 못한 얘기를 못했다기보다는 계속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사실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는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준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정부 발표한 내용 전부 다 읽어보고 네. 국회 보고서 다 읽어보고 왔는데 어느 보고서나 어느 브리핑 자료에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예. 사실 맞잖아요. 그거는. 네, 네. 설명하지 않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밖에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개인들끼리 술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많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반대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냉정히 말하면. 제가 또 친정부 기자 아니겠습니까? 이 논의를 제가 취재했던 게 꽤 오래전 얘기예요. 네네네. 이게 뭐 비트코인 한참 이슈됐을 때는 아닌데 음지의 TF가 있어. 음지의 TF. 드러나지 않은. 네, 드러나지 않은. 거기에 이제 검사님도 있고 뭐 금융 관료도 있고 네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금융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가 되면 어떻게 되고 뭐 도박으로 보면 어떻게 되고 유사수신으로 하면 어떻게 해서 세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논의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정부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그래서 그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음지의 TF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물어봐도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네네.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막 그러고서 또 하나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비트코인의 실체를 정부가 인정할 꼴이 된다. 이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몰린다. 그렇죠. 정부가 움직임으로써 저게 뭔데 정부가 움직이지? 라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먼저 그걸 해야 되냐. 전 세계 정부가 있는데 네. 걔네들이 어떤 그 시행착오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가 굳이 먼저 이걸 하면서 사회적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 네, 네. 위험한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괜히 잘못하면 나만 혼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논의를 안 했었는데 네. 이게 논의가 돼버린 게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어보고 기자들이 물어보거나 일반인들이 물어보면 근데 내 거 아닌데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단 네네. 말이에요.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국회였어요. 국회에서 이거를 법안 발의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의견을 물어보면은 정부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럼 자기네 입장이 뭐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이게 아직 우리가 뭐 결론을 내린 것도 없고 네. 다른 정부들을 이거 좀 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는데 니네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금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하고 뭐 저게 아니에요? 저 미래부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블록체인은 뭔가 이름이 미래부적이잖아요. 네네. 미래부 없어졌죠. 네. 과학기술부 네. 별로 바뀌었으니까 과학기술부에서 그거 전기통신이면 방송통신위원회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게 퉁퉁퉁퉁 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합니다. 이게 그렇죠. 네. 이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안 되면 조정실로 가요. 그러다가 이게 법무부로 갔다는 건 정부가 포지션을 잡았다. 못하게 하는 그렇죠. 걸로. 근데 당장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 원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니네. 이거 네네. 지금 이게 전 세계가 하고 있고 피터 틸이 페이팔을 만든 피터 틸이 지금 몇 천만 불을 때려받고 있다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이러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바로 때려잡지 못하고 때려잡겠다는 게 포지션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정말 그 정부의 역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부의 역할을 그 진짜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라서까지 그걸 잡아 넣을, 그러니까 물론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실체가 없는 것 같다, 나중에 위험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선뜻 못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걸려 버리게 됐어요. 네네. 수많은 대학생들, 수많은 가정주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금 와서 끊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지나면 더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 그쵸. 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정부에서도 좀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터지고 나서 결단하면 늦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정부도 우리 국민들한테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올라가니까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투자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국민한테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늦기 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사실 이필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또 명확하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도 네. 또 낯설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발칙한 경제가 뭐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감안하고 좀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담 하나 말씀드릴 네. 건데 정치 테마주 있잖아요. 네. 이게 참 골치 아팠단 말이에요. 정치 테마주 때문에 손실을 본 사람도 많다 막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게 좀 이렇게 그 뭐 B2B적인 얘기인데 그
대권 주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네. 싫어하는 거야. 음. 괜히 나 때문에 손해 본 것 같고 네, 그렇죠. 무슨 뭐 문재인 테마주 투자했다 손해 봤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거슬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 불공정 거래 잡겠다 그랬는데 불공정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네. 일반인들이 그냥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테마주 투자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1조 얼마 손해를 봤다.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 이게 얼마를 손해봤는지. 네. 1조 얼마 손해봤다는 거 했는데 그래고 어떻게 했나 계산을 하는 걸 봤더니 빠진 것만 더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 그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대선 테마주를 잡았던 그 기준 시점을 네.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시가총액으로 보니까 오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빠졌다고 얘기한 거 빠진 것만 더한 거니까 이제 그쪽에다 얘기했던 게 올랐다. 그 테마주에 딱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은 오르든지 내리든지 네. 돈을 벌었다. 근데 왜 니네가 통계를 왜곡하냐? 이거는 거짓말 아니냐? 그랬더니 네네. 금감원에서 했던 얘기가 아, 공 기자님, 그런 거 좀 계산하지 마요. 아니, 그러면 근데 이거 테마주 투자 합니까? 비트코인에 네. 똑같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거래소 소송 들어갔을 때. 네. 그 거래소 잠깐 서버 멈춰갖고. 근데 그 거래소 서버 멈췄을 때 나는 거래를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거래소를 상대로 너희 때문에 내가 손실을 크게 봤다면서 소송을 걸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수익권에서 엄청나게 해피한 그쵸. 상태인 네.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못판 분들. 네네. 네, 못판 못판 분들. 분들. 그럼 돈 줘야죠. 그럼 거래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게 그 사실 거짓말이지. 네, 정치 그렇죠. 테마주, 그러니까 그 정치 테마주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건 맞는데 네네. 금감원이 낸 보도자료는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이 테마주들의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뭐 정부가 좋은 뜻으로 한다 그러면 그 정도 거짓말이나 그 정도의 강제성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가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으로 본 비트코인 좀 진짜 다각도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법적 정의를 한번 저희가 내려보고 싶어서 이피로 변호사님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나가니까.